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1.51, S&P 1.51, 다우가 1.7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그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과 크게 누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연준의 긴축이 역시 줄어들지 않겠구나. 0.75%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PCE 물가지수 발표가 되었어요. 8월 PCE 물가지수 6.2% 상승. 전월 대비 다시 상승 전환하였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2%, 즉 전월보다 0.3% 상승했지만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4%보다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7월에서 하락세에서 벗어나 두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상승 전환하였다. 그래서 현재 PCE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 참고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연준은 경제 전망을 할 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PCE 예상치를 제시한다.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에너지 물가가 5.5% 급락한 반면 식료품 물가가 0.8%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각각 24.7%, 12.4%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 PCE 결과는 연준이 당분간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8월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러나 살짝 높게 나왔는데 그 명분으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 그리고 전반적으로 증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크게 흔들거리게 되었죠. 그게 바로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려요. 자, 다시 한번 지표를 보고 가시죠. 현재 지표가 달러의 가격이 112.08, 달러의 초강세. 자, 원화에 1438원. 무시무시하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랜만에 보는 엄청난 통화의 약세입니다. 달러의 초강세. 자,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달러의 초강세, 미 국채 금리의 급등세. 자, 여기에 뭐가 있다? 물가가 있는 겁니다. 물가. 물가가 이 명분으로 인해서 연준이 올려나가는 거니까. 물가가 꺾이면 이 세 가지가 다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드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를 잠깐만 살펴보시죠. 푸틴,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서명, 회담 제안, 러시아 통제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영토 강제 병합 대응, 러시아 전방위 제재. 자, 러시아를 전방위 제재했는데 루블화는 엄청난 강세예요. 러시아는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통화들은 다 엄청나게 약세예요. 선진국 통화, 신흥국 통화 할 것 없이 달러를 제외하고 다 빠그러져 있는데 루블화만 참 강세라는 부분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이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실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가면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면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세상을 땡겨오는 4차 산업 문명의 흐름의 중심에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시대적인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패러다임에 있겠죠. 물론 여기에 ITC, 정보통신융합기술이 융복합되면서 이 부분이 연장성상으로 확장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은행 총재 글로벌 경기 둔화에 개도국, 개발도상국 위험 커져.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또한 위험이 다 커지고 있어요. 현재 모든 전 세계의 위험이 다 커지고 있다. 그리고 S&P 영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감세 정책 후폭풍이다. 그리고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56.5%, 50bp 확률은 43.5%, 현재 75bp를 프라이싱하는 중이다. 50bp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죠. 11월 달에. 미국 연중 부의장, 강달러에 다른 나라에선 추가 긴축 필요할 것. 매파 정책 조기 후퇴 없다. 이게 뭐죠?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쵸? 지난 12년 동안, 2008년도에서 2020년 동안 12년간 물가 상승률 2%를 못 맞췄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락다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를 급속도로 올려 제꼈습니다. 자, 요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 물가가 떨어질 때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인 흐름에 있다. 현재
이렇게 가다 이 상승 슈팅 나왔던 부분이 수세를 벗어나는 상승 나왔던 추세선이 꺾여 나갈 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장은 지표와 함께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그 이유가 있겠죠. 소비. 자, 인플레이션 생산을 멈춰서 자, 공급을 줄여가지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죠. 심지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대한 봉쇄와 중국에 대한 락다운, 전 세계 생산에 대한 공장을 멈췄죠. 그러면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러면 소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경제 파이가 쪼그라들어요. 소비도 줄이고 생산도 줄여버린다. 그리고 고용과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4대 경제지표. 경제 파이가 쪼그라든다. 이유가 뭘까요? 자, 지구가 아프다. 매우 많이 아픕니다. 자, 대한민국에도 물폭탄이 많이 나고 있고요. 계절도 이상하고요. 탄소, 자, ESG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걸 전 세계에서 월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뿐만 아니라 IMF, BIS, 국제결제은행, ADB, 아시아개발은행 모든 전 세계 기득권이 함께 UN, WTO, 세계무역기구, WHO, 세계보건기구 다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들이 중요한 건 전 세계 대량 경제 생산 체제 소비를 끝내고 파이를 줄여나가면서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딱 먹고 살 큼만 하겠다는 저는 그 의도로 큰 그림에서 보여집니다. 정말 큰 그림에서 지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유로존 9월에 사상 처음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자, 뭐든지 인플레이션이에요. 의도적으로. 금리 대폭 인상 외에 선택의 여지 없을 듯.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한다. 달러 인덱스 120의 의미는 2002년 대혼란.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무역 사태. 자, 무역 테러, 9.11 테러, 그리고 닷컴 버블 다 연결돼서 오죠. 자, 이때가 있었죠. 그쵸?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2년도 닷컴 버블과 그리고 쌍둥이 빌딩의 테러, 그리고 기타 등등의 2008년도 미국발 경제위기, 2011년도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발 재정위기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미국의 긴축에 대한 그런 전세계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그런 약간의 떨림이 있었죠. 그리고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의 긴축 시그널과 우크라이나 사태. 자, 이 큰 그림을 저는 다 그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의 평생의 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을 드리는 건 뭐다? 그냥 셀트리온은 계속 이 모든 파고를 뚫고 성장해 나간다. 고령화로 인해서 의약품의 소비는 줄어들 수가 없다. 매크로로 인해서 흔들리게 돼도 의약품은 그 영향을 덜 받는다. 그리고 전 세계 재정 적자와 고령화로 인해서 바이오 시밀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은 이 모든 파고를 뚫고 성장한다. 대외적인 매크로가 이제 사실 지난 수백 년간 1차 산업혁명 이후에 1차 산업혁명 이후에 1700년도 후반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기계가 발명되게 되었죠.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가. 이러면서 대량 생산이 엄청난 기계가 나오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이로 인해 식민지가 필요했고요.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식민지 전쟁, 그리고 전 세계 공장, 대량 생산의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항공호 이때 흥선대원군 때 문호를 닫게 되면서 바로 8.15 광복을 맞고 국가의 주권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도래의 시기가 이미 와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바로 메타와 가상경제, 이 모든 부분들이 전 세계 산업에 융복합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주와 메타가 노다지에 있겠죠.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의 공존. 셀트리온 방상하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 이게 앞으로의 다가올 세상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서정진 회장이 미래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렇게 혈액검사 스타트업에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융복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투자가 되어야 된다. 원격 진료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왜? 전 세계 재정 적재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계속해서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돼야 되고 데이터,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복합되는 시기를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융복합되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언급을 드리고 매크로
이런 매크로가 오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계속 언급드립니다. 숫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셀트리온은 말입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의 9월 한 달을 정리해보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증권사 누적 상위 창구예요. 거래원에 보게 되면 HSBC, JP모간 서울, 골드만. 자, 얘네들의 외국계 창구로 키움의 개인의 물량이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건 스탠리가 그동안 공매도 대량 잔고에 보유량이 있던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 얘가 31만 5천 주를 매수를 하고 39만 7천 주를 매도했어요. 약 8만 주, 크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DB 8만 3천 주. 중요한 건 외국계 창고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큰 그림에서 한번 보자고요. 골드만은 떠나갔고 얘 물량 들어올 거 다시 밀 수도 있어요. JP모간 16만 주, 7만 6천 주. 그리고 HSBC 29만 주. 얘는 현재 계속 보이는 최근에 HSBC. 요거 계속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요거를 다시 확대를 해보면은요. 8월 1일부터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압도적으로 1위에 장착되어 있어요. 36만 주. 그리고 다시 한번 7월부터 보게 되면 약 48만 주, 50만 주예요. 모건 스탠리, HSBC, JP모건,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가 딱 장착이 되고 있죠. 7월부터만 봐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그런데 개인은 늘 키움은 1위에 개인의 물량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6월부터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와 메릴린치 압도적으로 1위 모건 스탠리, JP모건, HSBC, UBS, 메릴린치, 골드만, 시티. 자, 그럼 5월. 자, 외국계가 1위부터 7위까지 다 담당하고 있어요. 개인의 물량, 키움의 물량이 1로 넘어가고 있다.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다 보는 거예요. 골드만은 떠나갔죠?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얘네가 남은 거고요. HSBC의 흐름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키움의 물량, 현재 10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 외국의 창고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큰 흐름의 모습이고요. 한 달 증권사의 누적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셀트리온의 신용장교율 9월 30일 기준 0.80.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왔어요. 그쵸?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와있다. 이 전저점을 깨버릴 것 같아요. 신용장고 비율이. 자, 그리고 헬스케어의 신용장고 비율도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다가와 옵니다. 1.34. 9월 30일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대차장고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시죠. 현재 9월 30일 3만 3천 주가 줄었지만 827만 주. 자, 살짝 증가했어요. 자, 이 부분, 요 박스권의 현재 흐름에 있다. 대량으로 줄어들고 공매도 누적 잔고와 같은 흐름이에요.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와 현재 같은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9월 이슈 및 일정 정리. 셀트리온의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 그리고 모멘텀. 현재 계속해서 회사의 가치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눈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9월 이슈 및 일정 정리. 자, 여기 보게 되면 9월 달에 CTP43 발표 유럽 피부과학회, 그리고 베그젤마 유럽 종용학회 발표, 바이오시밀러 미국 처방 실적, 그리고 베그젤마 영국 승인, 트룩시마 승소 대만에서 특허, 그리고 헬스케어 공급, 베그젤마 국내 승인, 베그젤마 FDA 승인, 베그젤마 일본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EMA, HMA, 바이오시밀러 상호 자동 대체 인정. 이런 부분을 크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볼게요. 짤막하게 아주 장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CTP43 임상 3상 28주 데이터 유럽 피부과학회 발표, 익스다 에이디스 항암제, 레고캔바이오 임상 1상 중간 데이터 발표, 베그젤마 유럽 종용학회 발표, 미국 8월 처방 실적, 베그젤마 영국 승인, 트룩시마 대만 특허 승소, 그 다음 베그젤마 일본 승인, 베그젤마 FDA 승인. 이렇게 계속해서 셀트리온은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자, 또한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개인은 약 60만 주 털렸고요. 올해 들어 개인 지분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물량이, 외인 및 기관은 계속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선수들은 늘 바닥권에서 모아가고요. 쭉 급등 나오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깁니다. 손바뀜이 나가고 손바뀜이 계속 바뀌어나가고 박스권 속에서 다시 그들끼리 손바뀜이 나가고 개인은 고점에 물리고 그리고 저점에 털리고 이들은 저점에서 모아가고 고점에 넘기고 3, 4년 동안 박스권 1년 만에 고점 경신에 나가고 다시 3, 4년간의 박스권 1년 만에 고점 경신에 나가고 이 연장선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개인의 비중은 43.9%. 아직도 털려나갈 물량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도착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급이나 또는 모멘텀으로 봤을 때 셀티오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배그젤만 하나를 보더라도 유럽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승인을 다 받아내었다. 엄청난 부분이죠. 그렇죠? 펀더멘털의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은 회사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것이고 언젠가는 주가에도 반영되겠지요. 그렇죠? 바이든 행정명령. 이 명령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 바이오 산업을 경제하고 미국 바이오 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내 바이오 기업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EMA, HMA 바이오시밀러 상호 자동 대체 인정 성명 발표. 바이오시밀러를 할 수밖에 없다. 유효성은 효능은 똑같고 그리고 부작용은 적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재정 때문에 유럽은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유럽에서 셀트리온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자, 매크로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언젠가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괴롭지만 내려갈 때는 참 쉽습니다. 그동안 주가에 반영되었던 수많은 호재들은 내리막에서 내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할 것입니다. 그 내리막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봄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주가에 대한 상승, 호재에 대한 반영. 자, 산 비타로 올라갈 땐 힘들죠. 그리고 내려갈 땐 좀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힘들죠? 올라갈 땐 좀 쉽죠. 마음이 가볍고요.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건 매크로는 지나간다.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월봉을 보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차트로 우리는 정리를 보고 오늘 방송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월봉. 자, 상승 거래량 동반, 하락 거래량 하락, 거래량 동반, 상승 거래량 하락, 주가 빠그러짐. 자, 여기에 있어요. 저점에 누가 봐도 저점권에 있어요. 회사는 미친 듯이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선수라고 하잖아요. 개인을 선수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지식과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데이터와 응집력과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타짜라고 하죠. 기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요. 늘 호구입니다. 늘. 그래서 자, 외국인과 기관들은 개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있고요. 이게 바닥이라는 걸 또는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무지하게 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할 때 자, 어느 순간 한순간에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그럼 상승 나오겠죠? 4년이에요, 4년. 자, 4년이 넘는 기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자, 그러면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에너지가 응축되어 가고 있다. 숫자에 대한 가시권, 그리고 3, 4 합병. 요 기반 위에 공매도가 철수해 간다면 우리는 첫 번째 목표인 정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개인의 물량이 미친 듯이 돌아오면서 엄청난 상승. 요때가 1차 목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 그리고 평생 투자도 가능한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